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 여왕 리나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건물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 부동산 하락기예요. 거기서도 아파트라는 테마가 굉장히 상승장을 겪고 있어요. 제가 하락장,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2012년부터 12년간 하락장과 상승장을 경험해 보니까요. 아파트 투자보다 건물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돈도 없는데 무슨 건물 투자를 하라고 하나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갭 투자할 돈으로 우리는 건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두 가지가 있죠. 개인으로 취득을 하는 것과 법인으로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전부 이용해서 상승장, 하락장을 겪어보니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돈이 극히 적은 거예요. 개인으로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주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가 돼요. 그럼 어때요? 2주택, 3주택, 다주택으로 갈수록 우리는 앞에 있는 주택을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법인으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돼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만 1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13.4%가 됩니다. 취득하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법인세도 내야 되고요. 법인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법인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은 1년 후에 조정료라는 것도 내게 되고요. 이 한 달 기장료를 내게 돼요. 그걸 모두 다 취합해 보니 제가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해보니 이게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1억 1천만 원에 매수를 해서 1억 2천 또는 1억 3천에 팔지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10%, 20%밖에 내 손에 못 쥐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외에 그렇게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건물이라는 아이템을 보게 되었고 건물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주택보다도 훨씬 큰 메리트를 많이 느꼈습니다. 건물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나은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는요. 취득세 중과가 나옵니다. 그게 10%가 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건물, 특히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건물은요. 균일합니다. 바로 취득세가 4.6%인 거예요. 취득세부터가 포지션이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할 때 보통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최소 2억이 필요하겠죠. 2억 3억 그 이상이 필요할 거예요. 건물도 이 금액대에 그대로 갭투가 가능합니다. 건물은 사실 갭투자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아파트 갭투자할 2억 3억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수를 하냐? 바로 대출입니다. 건물은 대출을 60%, 70% 또는 80%까지 일으켜서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 대한 장점은요. 아파트는 KB 시세라는 게 있죠.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래 사례를 준해서 거의 급매라고 해서 확 떨어져서 거래가 되진 않아요. 건물은 개별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개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손품, 발품을 팔아서 시세보다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꿀매물, 좋은 매물을 취득할 수 있다. 아파트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에요. 건물들은 건물 하나하나 전부 다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네요. 리미티드 에디션이자 리미티드 에디션인 거죠. 자, 지금까지 건물에 대한 장점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건물은 바로 숙박업 건물입니다. 왜 숙박업 건물을 추천을 하냐? 숙박업 건물의 메리트는요, 비교적 비숙박업 건물에 비해서 수익이 잘 나는 구조입니다. 서울의 숙박업 건물과 비숙박업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요, 임대 수익률이 건물에서 3% 또는 4%만 나와도 베스트예요. 숙박업 건물은요 보통 10%고요 10% 그 이상 수익률이 나옵니다. 비숙박업 건물에 비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게 바로 숙박업 건물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순환매도 잘 일어나고요 엑시트할 때도 비교적 수월하게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순환매가 잘 되면 시세 차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 조금 안 되게 매수를 했습니다. 대출은 80% 받았어요. 아파트 갭 투자할 금액으로 2억, 3억으로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어요. 매수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순수익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 현금 흐름만 내 투자금의 반 정도 회수를 한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시세 차익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보니까요, 이 건물에서 제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또 대출을 받아서 다음 건물을 사러 가겠죠. 이게 가능한 게 건물 안에서도 숙박업 건물인 거예요. 제가 건물주 만들어드린 수강생 분들 중에 또 한 분의 사례를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물건을 막 서치를 하는데 엄청난 물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물건이 매매가가 8억인데 감정평가 금액 탁감이 10억이 나왔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2억의 시세 차익을 누린 느낌이죠.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의 현금 흐름, 이 18개 객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흐름도 이미 탄탄하고 단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을 엑시트를 한다면 10억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두가 아파트 갭 투자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시세 차익이 커질 수 있는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금이 그렇다고 많이 드나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숙박업 건물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이번 10기에는 마구마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숙박업 건물 시장도 이제 활기를 찾고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실제로 제가 커넥션하고 있는 강남의 빌딩 중개법인, 그리고 부산 해운대의 빌딩 중개법인 대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미 찐 고수들은요 2억, 3억, 5억의 투자 금액으로 숙박업 건물 또는 현금 흐름이 많이 나오는 건물들을 줍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기는요, 좀 스페셜한 특강까지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 빌딩 중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나민 이사님을 모시고 서울 숙박업에 대한 매매 사례와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에 대한 얘기를 세미나를 통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숙박업 건물주가 꿈이신 분들, 그리고 숙박업 건물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 10기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폼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8월 말 여기 아카데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